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격국론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격국론입니다. 일단 저는 명리학을 적천수서부터 손을 대기 시작을 해서 또 물론 궁금해서 연애자평도 들여다봤어요. 연애자평을 보면 이 격에 대해서는 참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화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흐름은 연애자평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연애자평, 명리정정,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평진전, 그 다음에 적천수 이렇게 흐르는 거죠. 중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 저 석사과정 때 송부정 선생이라고 같은 광주 출신인데 그 양반 석사만 하고 마셨는데 이 연애자평을 통째로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명리학으로는 못 빠져들으셨어요. 박사를 못 따셨죠. 지금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분이 연애자평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번역하신 거를 가지고 석사 논문을 따셨죠. 번역까지는 우리나라가 석사는 외국 서적을 번역해서 석사 과정을 인정합니다. 그 외에는 박사는 번역해서는 안 돼요. 근데 미국은 된답니다. 미국은 우리 중국에 있는 주역 이런 거를 번역을 해서 미국 영어로 번역해서 박사를 획득한 분이 계세요. 주역도 참 오묘하죠. 명리보다도 사실은 더 오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참 오묘한 겁니다. 인생을 논하려면 주역도 한번 봐야 돼요. 주역도 통달하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인생 64개를 돌면서 모든 것이 이 생활 패턴하고 똑같아요. 승이 있으면 뭐예요? 강이 있고 승, 방, 정반, 합 이렇게 해서 인생 돌아가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주역이라는 게요. 근데 이 명리학은 그게 아니죠. 그 인생 돌아가는 곳 어느 점에서 지금 현재 네 상황이 어떻다라고 해주는 게 이 명리학일 겁니다. 자, 양인격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있죠. 오늘 벌써 네 번째가 될 거예요. 양인격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의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진짜 이제 강의가 병화가 오래 태어난 것과 무토가 오래 태어났을 때 이게 이제 양인으로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것인가라고 심해첨 선생이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을 해 놓으시고 사례 명조가 없어요. 근데 마침 또 평주자인 설하고가 사례 명조를 4개씩이나 갖다 넣어놨어요. 양인격을. 그러면서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데 저는 설하고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설하고 이런 말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일단 정의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인의 용신은 어떻게 쓸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겠죠. 양인자의 정의입니다. 양인자란 무엇이냐 하면 겁탈하는 거예요. 뭐를 뺏어갔냐면 정제지신, 나의 정제의 신을 겁하는 거예요. 겁탈하는 거예요. 겁탈이라고 옛날에 많이 썼어요. 정제지신이라. 이 정제는 남자는 무엇으로 육친론으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버지가 되겠죠. 두 번째 부인이 되겠죠. 세 번째가 돈이에요.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 남자한테는 참 중요하죠. 여자는 이제 요게 빠지죠. 반대죠. 남편을 찾으면 여자는 관성이죠. 관성인데 남자한테는 부인은 재성이고요. 그걸 뺏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마누라를 뺏어간다? 참 나쁜 놈이죠.
나의 아버지를 겁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부인은 뺏어가요. 겁탈 당해요. 자, 웃기는 얘기고요. 또 돈은 뭐 어차피 뭐 나한테 사기치면 그놈이 도둑놈이에요. 그게 이제 양인 격의 이제 특성이라고 하죠. 내가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저렇게 위험한 인자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뭐라고 했냐면 정제의 7살이다라고 해서 정제를 사정없이 겁탈하는 것이다. 녹전일이다 그러는데 녹전일이 같은 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녹 앞에 일이다라고 했는데 녹이 이것 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녹이. 오직 오양에서만 유지다라고 했으니까 오양이면 일주가 오양에선 5가지 양이 뭐가 있을까요? 갑병무경임이죠. 네. 이게 태어날 월이 뭐예요? 묘월. 5월. 이것도 5월이에요. 화토동굴을 해서 오늘 이거 설명할 겁니다. 또 이거는 6월. 이건 자월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월에 태어난 양년생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 공평치 않죠? 음년생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취급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음년생은 서럽죠. 이제 후대에 이제 음걸럭이라고 해서 음일주도 비겁이나 겁재월에 태어나면 강하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제계절에 태어났으면 강하다. 그래서 양양자를 써서 양의 칼날이다. 양칼이다라는 거죠. 양기운을 뗀 칼날인자예요. 불알겁, 겁이라고 하지 않고 인이라고 한 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겁탈하는 게 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는 마땅히 제복을 해야 된다. 제복시켜라는 거예요. 복제. 그 뭘로 제복을 시킬 거냐 하면 관과 살이 있으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신이 뭐냐라는 것이죠. 용신이 뭐냐. 관사를 쓰라는 거예요. 제철에 태어났으니까 관사를 쓰라. 그런데 재인이 상수하라는 거예요. 인성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일주가 강한데 무슨 인수까지 씁니까? 이게 격국론의 함정이에요. 네, 이게 격국론의 함정이라고요. 재성은 쓸 수 있어요. 왜? 재생사를 해야 되니까요. 재생관. 근데 인수를 쓰면 안 돼요. 인수는 언제 쓰냐면 혹시 모르죠. 살이 아니죠. 양인이 인수로 변했을 땐 그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일주가 강해지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명리학은요, 사주팔자는요, 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음양오행에서의 그 강약을 봐서 이 사주가 어느 오행이 강한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주를 쳐다보고 이게 과연 일주한테 부담이 되나 안 되냐에 따라서 그 강한 오행을 제하냐 설하냐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명리학이죠. 예. 어떻게 일간을 보고 간목이 무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봄에 태어나면 어떻고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고 막 그러면서 물상론을 해보는데 명리학을 물상론으로 볼 수 없어요. 음양오행의 무게를 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위귀연이라는데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인성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정관에서 이거 보세요. 정관격에서 바로 재성과 인성이 있어야 좋다. 서로 따르는 게 아름답다는데 이 심해천 선생 참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죠. 사주의 이름을 틀을 잡아놓고 길격은 어떻게든지 보호하라 라고 하면서 강하든 약하든 그 정관은 보호하라고 그러고요. 칠살은 어떻게든지 제하라고 그러고요. 상관도 제하라고 그러고요. 이름 나쁘다고. 이 양인도 마찬가지로 제하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럼 제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심해천 선생 말 맞다나. 제할 수 없으면 따라가야죠. 그게 바로 중화예요. 그걸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그 강한 세력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 존심을 버리고라도.
항상 대장 노릇만 할 수 있나요? 예, 밑도 쫓아가려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칠살이 득지하면 어떡할 거냐라면서 의심을 하십니다. 분의 심호? 이게 어떡할 것이냐? 심하냐? 칠살도 좋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평시에는 칠살이 나쁘다고 했다가, 이 양인격에서만큼은 칠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타격에서는 칠살이 능인 일준, 상신, 일주를 상해서 나쁜데, 그래서 제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재성과 인성을 꺼린다는 거예요. 칠살에서는, 칠살격에선. 그러나 양인격에서 칠살을 쓸 때는 오직 어떻게 할 거냐? 양인을 제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이니 불파상신, 일주를 일주 다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고로 반대로 재성과 인성을 반긴다. 인성은 절대 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주가 강해서 인성은 쓸 수가 없어요. 용신으로. 예. 그리고 꺼리는 건 제복하는 것이다 라는데, 그 제복하는 걸 꺼리는 건 그건 뭐야? 칠살 제복하는 건 꺼린다 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번호가 3번째로 내려갈 겁니다. 이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병생오월이에요. 이 양인격입니다.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병생오월에 곧 기토가 장지하고 있죠. 그래서 기토가 장지하고 숨어 있는데, 그것을 가히 극소한다라고 했는데, 기토가 안에 있으면서 수를 극할 수 있을까요? 튀쳐나와야 극을 하지, 오화는 오화입니다. 그대로.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수를 극한대요, 이 기토가. 그리고 기토 가지고는 절대 수를 극할 수가 없습니다. 물러서. 마땅하다. 재성이 띄고 폐인하는 것도 좋다라는데, 안 좋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서 인성은 안 좋습니다. 재성은 좋아요. 만약 무생 5월이면 이것도 양인격이죠. 간투로 병정화가 투출했어요. 이거는 병정화가 투출했으면 인성으로 보는 거예요. 인성으로요. 인성이 강한 거지 월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양인이 강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지로 화국을 이뤘으면요, 이건 맞는 소리예요. 양인이 화해서 인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이거 지혜로 화국을 하진 않았던, 화국을 하든 천간으로 투출하든 여러 가지로 하면 양인이 화해서 인성으로 된 겁니다. 이건 말 잘하시는 거예요. 혹관, 혹살, 예, 혹관이나 살이 즉 투출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거인존이란다는 거예요. 양인을 제거하고 인성을 남기다. 수없이 얘기했지만 인성 남길 필요도 없다니까요. 예, 오직 그냥 살 쓰는 거예요. 살. 그 격이 더 깨끗해진다. 오히려 재생살을 해서 재성과 살이 같이 투출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재성이요, 인성을 제거해서 오히려 나쁘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참 엉뚱한. 그러니까 인성은 좋고, 살려야 되고, 살은 제거하고, 무조건 육친론에서 흉은 언제나 흉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임철조 선생은 늘 말씀하시지만, 살이건 칠살이건 상관이건 양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양인격이지 일주가 자체적으로 온 군대가 다 극설교화가 일어나면요, 일주가 약해요. 그런 때는 그 양인, 또 월지에 있는 양인도 용신으로 씁니다. 왜 못 써요? 쓰죠. 근데 이 격국론에서는 수없이 이름을 그냥 찍어서 너 잘못했다 자꾸 이러신단 말이에요. 거인존사를 꺼린다. 꺼리는데 그걸 범한다는 거예요. 범한다. 부작, 생살, 생제로 논하지 말아라. 생살.
살을 생하는지 제사를 하는지 논하지 말라. 부귀는 양고, 부와 귀는 모두 헛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만 이렇게 해놓으시고 사례 명절은 끌고 오시지도 못했어요. 네, 없습니다. 절대 하나도 비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설하고가 또 잽싸게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해점 선생은 설명만 하시고 끝인데 다행히도 평주자인 설하고가 도움을 준다. 물론 심해점 선생이 설명하신 부귀양공의가 된 명저들이다. 예, 둘 다 안 좋다는 뜻이에요. 부귀도 없고 부도 없고 귀도 없고. 그러나 바로 아래 것만큼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왜 그러냐? 임진시라고 그렇습니다. 임진시라. 술을 용신으로 7살인데도 용신으로 한다니까요. 네, 7살을 왜 용신을 못합니까? 더군다나 양인격은 설도 용신으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병생월의 대체태인이다.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자, 재성은 어디에 띄었습니까? 본래 설하고도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천간으로 재성을 띈 걸 얘기하는 거지 지지로 띄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격국론에서는요. 이 지지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천간으로 봐서는 오직 뭐예요? 인성만 띈 거예요. 살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살과 인성, 편인이죠. 7살과 편인만 논해이지 이 재성을 논하면 안 됩니다. 지지에 있는 건 논할 필요가 없어요. 격국론에서는 그렇습니다. 천간이 중요하지 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격국론에서는. 요렇게 그 대신 신진, 수국을 이루면 요게 중요합니다. 수가 기운을 받아서 수가 7살이 투출하고 7살의 기운이 가다라고 해서 용신으로 7살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요런 것이 격국론에서 신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재성이 설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생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사주만 아주 용신이 제대로 박혀서 좋은 사주가 됐고요. 나머지 세 개는 좋지 않습니다. 낙오가 추천했습니다. 반말을 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1886년생이에요. 저보다 1951년생이면 그 2년 차이 나네요. 이렇게 빼고 4 65년 차이 나네요. 한갑자 도네요. 한갑자. 한갑자 도는 사주예요. 자, 낙오가 추천했습니다. 일조,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죠. 병인, 가보, 병신, 임진에서 이런 하나의 명조가 있다. 신진공합, 말 잘하고 있습니다. 공합해서 임수통군했다. 잘하고 있어요. 용신 쓰는 거예요. 양인도 왕하고 살도 강하다. 자, 양인도 왕하고 이는 화국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양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성으로 변한 겁니다. 인성으로. 양인은 양인이네요. 이제 보니까 무토가 인성이니까 양인이에요. 인성이 강한 겁니다. 양인이 강한 겁니다. 재성이 불파인. 재성이 인성을 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지지에 있는 게 어떻게 천간에 쫓아가서 파합니까? 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신금이 간목을 파할 수는 없어요. 장악했다. 그렇죠? 잡고 있다. 병권과 형권을 생살대권. 이거 아마 이 사람이 나오가 추천했지만 아마 무장인 것 같아요. 생살대권. 그렇죠. 만약 인신이위라고 해서 인목과 신금이 자리를 바꿨다면 연이 시가 되고 일이 인이 됐다면 이거 없는 얘기를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양인은 왕하지만 살은 불강. 살은 강하지 않죠. 그 이유 뼈가 있죠. 이 신금 인목이 되니까요.
즉 비귀격이야 라고 해서 귀격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설하고가 설명은 잘했습니다. 자, 낙오 추천 1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3번까지 빼놨네요. 그래서 4번이니까요. 자, 낙오 추천 1번을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는, 지금 술토는 안 좋습니다. 옷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습니다. 이 축토도 좋습니다. 축토 좋죠. 이거 아주 여기까지 좋네요. 인면은 안 좋습니다. 수가 용신이라 목을 파랗게 놨는데 수를 용신으로 잡아서 그래요. 인면 안 좋습니다. 하체 수금 용조입니다. 체능합니다. 5월에 태어난 병화일주.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낙오 추천. 이거야말로 이놈 뭐든 저거에서 양인이 엄청 강하죠.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격국론과 억불론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는 임진시였는데 지금은 이 계사시입니다. 임진 계사니까요. 2시간 늦게 태어난 사주죠. 병호는 병신이었나요? 그러든지 않아도 시간은 같습니다. 이 병화 때문에. 임진시 같으면 이 수를 용신으로 하는데요. 계사시는 용신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잖아요. 계수가요. 그래서 용신이 안 됩니다. 절대. 아마 여기 병호가 아니고 병신일이었으면 아마 이 계수 용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신암합이라고 암합을 하든 말든. 자, 그래서 낙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인, 이 부대제. 꼭 이거 심해천 선생 얘기하듯 하는 거예요. 인성을 차고 있고 재성은 없다. 금이 없는 거예요. 금이 용신이거든요. 계수관성 부분. 맞습니다. 이거 용신으로 못 씁니다. 적수오건 한 방울에 물이 말라버렸다 라는 거예요. 불능위용, 용신 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능이 종기강세, 그 강한 세력을 따라야 되니 실기중화, 중화를 잊어버렸어요. 중화가 안 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세력을 따라야죠. 화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사주. 화로 따라가면서 운을 보니까 어때요? 5월에 태어난 양년생 어떻습니까? 미월만 끝나면 어떻게 돼요? 금수로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쓰지 말래는 못 쓰는 대운으로 왔으니까 이 사주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절대. 사주에서 용신이 없어서 못 쓴다면 대운에서 그 운이 들어와서 좋으냐 나쁘냐는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일주한테 물어봐야 돼요. 일주한테 물어봐서 이 대운에 좋으냐 나쁘냐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사주는 100% 나쁩니다. 수가 들어오면 수화상전할 것이요, 금이 들어오면 어떻다? 녹아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중화를 잊어버렸으니 역시 비미격이다. 아름답지가 않죠. 예, 그래서 단지 무생 5월이면 또 만약 무생 5월이라 하더라도 화양토조에서 다시 지지의 화국을 이루어서 천간으로 병정이 들어와도 왕이 극에 다르니까 만약 관살에서 목종화세에서 반대로 그 왕한신을 하니 어찌 능히 거인존 양인을 제거해서 인성이 남겠는가라고 하면서 사주를 아주 나쁘게 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 예. 이렇게 해서 양인격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다가 어디 있을까요? 예, 저 개수 못 씁니다. 이 무술대원 지금 괜찮습니다. 화라.
용신이 하기 때문에요. 이 운이 이제 42살서부터 이 사주는 끝난 사주입니다. 예, 이거 지금 42살서부터 이 사람이요. 어디로 가 있을까요? 설역으로 가 있죠. 예.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옛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나고 추천 세 번째. 이제 무토가 5월에 태어났어요. 이건 오술 하고 그랬네요. 뭐 이것도 인수격으로 보면 됩니다. 양인격 아닙니다. 병정미투 이거 사오미에서 미월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병정이 아닐 미자입니다. 미투 병정이 투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호공합을 하니 그렇습니다. 예. 지지에서 공합을 해도 화가 투출한 거나 마찬가지라 이건 양인격이 뭘로 변했다? 인수격으로 변한 겁니다. 간목은 반조화세, 저것도 쫓아갈 수밖에 없죠. 비록 갱 금운이다. 금운으로 가서 설토, 제살방미, 이 토를 설해서 이 금으로 와갖고요. 아마 천간으로 금이 들어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지로도 하면 녹아버립니다. 수운 역시 그 왕세에 반대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 왕한 세력과 같이 싸움을 하면 안 좋습니다. 격은 비록 청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평가하다. 이거 청한 사주는 맞아요. 마치 사리왕에서 사리왕하고 인수가 가볍다라고 하면서 이거 살왕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갑인이라고 해서요. 인후 화국을 해서 살이 뭘로 변했어요? 인수로 변했죠. 이 인이 화살위용자라고 해서 인성으로서 살을 화해서 용신으로 쓴다. 맞아요. 말은 잘했는데 화운이 들어와야 말이죠. 이미 지나가는 운인데요. 라고 추천 3번 볼까요? 참 이렇게 지나치게 사주가 강하면요. 오행에 편고함이 있으면 중화를 잃습니다. 중화를 잃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항상 사주는 깨집니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쌍 일어나죠.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사주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있을까 모를 사주죠. 오늘 마지막 사주예요. 목통문에서 인과 록이 됐죠. 이것도 인호 화국을 해서 양인이 뭘로 변했어요? 인수격으로 변한 겁니다. 화체 수금 영조에서 불용 쓸 수 없습니다. 살은 왕하고요. 인성을 양인을 제거해서 존인 그래 맞긴 맞아요. 인성이 화살했다라고 해서요. 위 득기 중화를 잃었다고 하죠. 수복 부기에서 명리양전하다. 이거 잘못 해석하고 있죠. 차주는 묘한 것이 재성이 없는 것이다. 재성은 곧 수예요. 그럼 뭐합니까? 경금이 무분해서요. 가치불량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투제에서 인성을 깨고 생선하면 격국이 전파한다라고 해서 이 사주를 좋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역시 화체 수금영조에서 불용을 하니까 뭘로 흘러야 됩니까? 화로 흘러서 토로 흘르든 화로 흘르든 모군까지 좋겠죠. 이 사주 수구문에 들어오면 사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물어보면 알죠. 한번 봅시다. 사람이 오죠. 4번이에요. 안 좋습니다. 좋게 얘기를 했는데요. 안 좋습니다. 지금 이 병화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운만 벗어났다면 이 수운은요. 지지로 저 인목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사실은 위에 사주보다는 2번, 3번 사주보다는 낫네요. 그러면 1번과 4번은 그럭저럭 지나가겠습니다. 이 무인도 괜찮아요.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올해 53세니까요. 그리고 자운이 들어오면 사실은 수생목도 하지만 오화와 월지와 극은 하죠. 그러나 이 병화가 또 경금을
좀 눌러주네요. 여튼 묘하게 생겼는데 이 초년을 넘겨야 됩니다. 이 초년을 못 넘기면 안 되죠. 서로가 조금 좀 괜찮은 명리안전했다라고 하니까 지지의 수운도 그럭저럭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엔 양인에서 재성을 쓰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한번 이제 다음번에 또 볼게요.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